내과적으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 성분 때문에 아픈 경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이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 앓을 수 있는 가슴 통증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가슴 통증을 앓으셨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가슴 통증의 질환이, 내과적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오죠. 가슴 통증. 보통은 응급실에 가슴 통증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내과도 뭐 분과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심장내과 레전트가 이제 불려 내려가요. 심장내과에서 먼저 내려가서 이게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인지 어쨌든 심장 쪽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식도염이에요. 식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우리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가끔은 협심증에 의심될 정도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위경련만 아는데 식도에도 경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응급실 실려갈 정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가슴 통증으로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식도 이제 경련이라든지 뭐 식도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 뭐 CMV라든지 바이러스 질환도 굉장히 식도에 깊게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이라든지 내과적으로는 심장, 그 다음에 식도, 폐 쪽, 그 다음에 뭐 기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쨌든 심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에요. 이게 이제 특히 협심증은 두대주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아예 근육이 속된 말로 썩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다못해서 다리에 지내릴 때 그 근육이 수축할 때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장에서 발생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식은도 나고 혈압 떨어지고 완전 하늘이 노랗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심장도 있지만 뭐 대동맥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흉통은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내 몸을 관통하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인 경우는 그런 대혈관 질환인 경우나 뭐 관상동맥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신경. 그러니까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 있는 분들도 이렇게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흉통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젊은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그 흉골에 인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늑막연골염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한글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흉통으로도 많이 오세요. 그런 거라든지 폐로 인해서 흉통이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호흡에 따라서 이 흉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과적으로는 흉통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심해지거나 하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쪽은 또 유방이 있으니까 그 유방 쪽 통증도 있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유방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봤지만 가슴이 좀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뭐 욱신욱신해요. 어머님들 우리하단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해요, 아니면 베이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괜찮습니다. 전 세계 여성 인구의 70~80%에서 유방통이 보고가 되고 있고 보통은 그러다 말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러다 말다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아프신가요? 여쭤보면 대부분 그러다 말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란기 때 가슴이 좀 많이 붓고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보통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하지만 폐경 이후에 여성에서도 비특이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갑자기 안 그랬는데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다 말다 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괜찮으십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가끔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포진도 아주 드물게는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으면서 만져지는 게 있거나 통증이 평소와 다르게 좀 더 아프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염증이 붉게 열감이 나고 붉은 느낌이 들고 하면은 무조건 병원 찾아서 초음파 보셔야지 됩니다.
그 가슴 통증 있으신 분들 중에 유방에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나요? 아, 보통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드물게는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뭔가를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이나 이런 병변이 통증을 유발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오신다면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양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염증 이외에도 작은 물혹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 팽창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아플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초음파를 보고 주사기로 뽑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평소와 다르다 아니면 좀 오래된다 싶으면은 꼭 초음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여성에서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 유방통증 은근히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기에는 여성형 유방이라고 있어요.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 아프다, 스쳐도 불편하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유방 촬영을 같이 합니다. 했을 때 딱 보았을 때 이게 여성형 유방이네 하는 전형적인 사진들이 꽤 많아서 남자분들도 많이 불편하고 평소와 같이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 싶으면 꼭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 가끔 보조제에 있는 성분 때문에 아픈 경우 있어요. 그래서 딱 봐서 너무 건장한데 없던 유방통이 생겼다? 만져지는 게 있다? 그러면 초음파나 촬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제 때문에 그렇죠. 스테로이드제뿐만 아니라 드시는 그 보조제 같은 거 안에 섞여 있는 성분이 유방 조직을 좀 자극해서 그렇죠, 있습니다. 모르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폐경 전후에 아니면 보조제 이거 좋다 해서 한번 먹었다, 아니면 뭐 피부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 이러신 분들 어머니들 굉장히 드시는 많으시는데요. 건강식품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페인부터 끊어보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요즘에 남자분들 네. 탈모 때문에 탈모 약 남성 드시는 호르몬 거. 이제 억제제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방통이나 이런 거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 방금 좀 전에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만 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만 여쭤보면 탈모약, 전립선약 많이 드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환자분들도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유방 통증이 있다면 꼭 검사를 해봐야 네, 되겠네요. 단순한 통증이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뭐가 만져지고 불편한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와서 검사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보통 여성형 유방 치료를 딱히 하지는 네.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너무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약을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슴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슴 통증 있으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